가락시장 상인의 한탄 30년 만에 처음이야. 가락시장은요 중도메인이 대부분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메인이 한탄을 한다? 야,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30년 만에 한탄이라는 것은 여러분 중도메인들이 나 장사 못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냐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지금 평년의 사과값하고요 백값을 한번 보십시오. 평년의 사과값은 4693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26일 가격이 91,860원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125.7%가 올랐습니다. 125.7%. 이러니 말입니다. 30년 만에 한탄이란 말이 나오겠죠. 백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값도 15kg 한 박스에 51,038원이었던 것이 112,400원. 무려 120.2%가 올라간 겁니다. 이 평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5년간 평균을 낸 다음에요. 최고치 최하치를 빼고 나머지 3년을 가지고 평균한 가격을 지금 평년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125.7%, 120.2%가 올라갔으니 와 진짜 충격적이죠.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락시장의 중도메인 분들 장사하기 진짜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장난 아니죠. 문제는요. 대기업들은 대형마트잖아요. 아니면 하나로클럽이나 이런 데는 좀 낫습니다. 왜냐고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대파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000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중도메인들은요. 이게 정부 지원금이 아예 안 들어가요. 아예 안 들어가요. 대파 하나에 4,167원이라고 하는데 정부 지원금이 2,000원씩 들어가잖아. 2,000원씩. 이게 물가를 낮추게 정부가 주는 거거든요. 지금 중도메인들에게는 한 푼도 안 갑니다. 한 푼도. 그러면 중도메인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사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대형마트, 대기업들만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고 중소기업이나 전통시장에는 제대로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 가락시장의 상인들의 한탄도 당연히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중도메인들의 어떤 사과나 백값이 이 정도 올라갔다면 이제 소매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매로 내려오면 이거 물가 충격 어마어마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3월에 다시 3.2%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3.0, 2월에도 3.0이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주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사과값, 백값, 도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2022년 7월에 4.7%보다는 낮지만 3.2% 이게 다시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고요. 게다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년 동안 켜켜이 쌓이는 게 문제가 있어요. 쌓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과값이 125.7%, 백값이 120.2%까지 올라가죠. 이게 말입니다. 가락시장 상인들이 한탄하는 이유는 정부가 왜 대형마트 보조금만 주느냐 여기에도 한탄이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가. 그런데 문제는 더 올라간다는 거잖아. 지금 이대로 가면. 더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충격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말입니다. 더 올라간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추이를 보면 2월에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 6월에 0.3% 마이너스 0.3%였던 것을 생각을 하면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도매 물가잖아요. 도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각값 백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뭐 120% 이상씩 올라간다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게 이게 가락시장의 상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대로 가면요. 소비자,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말입니다. 현재 2월에 소비자 물가, 소매 물가가 3.1% 올랐거든요. 2022년 7월에 6.3%보다 낮지만 켜켜이 쌓인 물가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요. 아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3월에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려왔던 대로 고물가는 계속 간다. 그 말 현실이 되는 거고요. 고물가가 이렇게 계속 갈 때는요. 이자가 내려도 한계가 있고요. 아마 이자를 자칫 잘못하면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다시 올리는,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말입니다. 진짜 우리 현장 경제는 초토화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대로면 여러분, 가락시장 상인의 한탄이 우리들의 한탄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대책 아주 지독하게 세워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제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대책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 이거 잡을 수 있는 것은요. 방법 없습니다. 돈 적게 풀어야 돼요. 지금 통화량 계속 늘어나잖아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 이게 물가를 쉽게 잡기가 쉽게 잡을 수 없다. 이 말씀 제가 계속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개혁을 했었어야 돼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그 개혁을 하지 않아서 지금 더 큰 고통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공룡 야당에 치여서 개혁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노력하는 모습 안 보였습니다. 장관들이 그냥 그 직을 향유할 뿐 그 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선수범하는 자세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대파 소동을 일으키면서 분란만 자초한 게 지금 현재 장관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그게 국민들에게는요. 못내 아쉽게 비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지금 개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뭐 야당 범야권까지 200석까지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벌어지면요. 경제는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일이 터지면 뭐 대통령도 끌어내린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혼란은 또 한 번 엄청나게 요동칠 거고요. 중국의 어떤 엄청난 발전과 일본의 어떤 선진 어떤 시장의 장악이 우리에게는 최악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똥밭에 뒹굴 수밖에 없는 상황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